예, 안녕하십니까. 정 본부장입니다. 얼마 전에 종편TV에서 보수 논객과 젊은 변호사가 논쟁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. 뭐였냐면, 젊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,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고, 노 보수 논객은 천국 있다, 한국 있다, 이렇게 얘기해서 두 분이 상당히 큰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. 예, 요즘 대한민국 뭐 젊은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헬조선이라 그러는데, 요즘에는 40대들도 많이 헬조선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가난한 취향이 유행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, 조 팀장? 요즘 뭐 인형 뽑기나 뭐 핫도그 뭐 이런 거 먹고 뭐 길거리에서 보니까 뭐 핫도그, 옛날 핫도그가 다시 부활했더라고요. 그쵸. 네. 우리 어렸을 때나 리어카에서 이제 하나에 100원씩 200원씩 팔던 그 핫도그가 다시 또 등장했고, 인형 뽑기 90년대 초반에 여자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미로 뽑았던 것들이 2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에도 이제 인형 뽑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 얘기가 좀 젊은 우리 세대들이 들었을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실제로 그렇게 헬조선의 가난한 취향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까?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해요? 예시를 어떻게 들지를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인형 뽑기를 가난한 취향이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어떤 뭐 트위터 얘기를 의견으로 제시하긴 좀 그렇지만, 트위터 상에서는 인형 뽑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로 돈이 많고 부유하면 정품 인형을 사서 모으지 않겠느냐, 그런 얘기를 하는데, 그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형 뽑기를 한번 하면 사람들이 10,000원, 20,000원 넣을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. 뽑을 때까지. 그래서 이게 가난한 취향이라 하기는 애매한데 가난한 취향 같기도 하고, 또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작은 사치를 부린다 하잖아요. 요즘 작은 사치로 나오는 음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길리안에서 나오는 초코 음료도 딱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. 나를 위한 작은 사치, 이렇게 써 있는데, 그걸 볼 때 아, 이게 요즘 트렌드니까 음료 회사들도 그렇게 음료수를 만들 거 아니에요. 아니면 처음부터 뭐 럭셔리한 나의 삶 막 이런 식으로 써놨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. 가난한 취향이 유행한다. 네.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이런 문구들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내는 그냥 의도적인 문구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은 별로 자기들이 가난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냥 젊으니까 돈이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, 이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업의 뭐 음료라든지 기타 등등의 소모품을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, 또 어떻게 보면 주머니 사장을 또 파악하고 나서 그 가난한 취향의 트렌드를 한번 만들어보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문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저는 실제로 이제 가난한 취향에 있어서의 문제도 문제지만,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기성세대들이, 그러니까 의식 있는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취향 이런 얘기들로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지만,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참 꿈이 없다.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만한 꿈이 없고, 뭐 예전에는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점에서는 그 자기 개발서가 되게 많이 팔렸었대요. 네. 그러니까 뭐 성공, 뭐 성장, 뭐 이런 것들. 어떻게 보면 뭐 본부장이 말한다도 약간 뭐 그런 수도 있는데, 네.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자기 개발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즐기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, 그런 부분에 의견 동의를 하십니까? 그 부분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가 뭐 어떻게 보면은 욜로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. You only live once인데 기업들이 그거 마케팅으로 마치 당장 내일이면 죽을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에 돈을 써라 이런 컨셉이 많이 생겼는데, 특히 여행 부분에서 그게 트렌드긴 한가 봐요. 젊은 층들이 가난한 건 확실하고, 왜냐면 솔직히 저나 제 친구들이 버는 돈이
지금 저희 부모님이 제 나이 때 벌었던 돈에 비하면 한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. 그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럼 그 애들도 고객이긴 하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하다가 요즘 청년들이 옛날처럼 못 벌지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노후 대비를 안 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똑같이 200을 받았어도 한 70만 원이 부모님한테 드리고 나의 노후 대비에 빠졌으면 이거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지금은 처음부터 한 150을 받으니까 그냥 그 돈으로 최소한의 돈 뭐 5만 원 정도를 적금에 든다든지 아니면 다 써버리는 개념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좀 노후 대비에 대한 신경 자체를 아예 좀 예전 세대보다는 덜 쓴다. 네, 그렇다면은 노후 대비를 누가 해준다거나 또는 누구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? 예를 들면 뭐 아니면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인가요? 저는 아예 포기 같아요. 저도 노후 대비, 아직 뭐 노후 대비할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데, 딱히 미래에 대한 대비를 크게 하고 있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은 너네가 지금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, 그냥 뭐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라, 이런 말을 하셨을 때도 있었는데, 근데 뭐 그렇다고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아예 하지 말라,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지만,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, 노후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 뭐 이번에만 해도 운전면허 학원 다니는데 돈이 이미 제 월급만큼 면허 학원비가 나갔거든요.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서 갑자기 큰 이모가 용돈을 주시고 남자친구가 10만 원을 제 몰래 가방에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어쩌다 보니까 또 한 4, 50이 생겼어요. 근데도 그 돈이 금방 나가더라고요. 저는 요 근래 옷을 산 적도 없고 화장품을 산 적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. 밥이나 뭐 반찬들을 사는데도.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노후 대비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본부장이 금융을 말한다라는 제 책에서 그 부분을 약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의 세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냐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느냐가 부자래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소비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가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에는 전 세계가 성장했을 때 네. 상당히 많은 고성장을 이룰 때 자본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훨씬 더 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또 그게 어떻게 미덕이었던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소비가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죠. 예전엔 생산이 이끌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가 경제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또는 뭐 큰 어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정부가 돈을 지출해서라도 일반 개인 주체가 가게가 소비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. 뭐 저축을 해주길보다는. 네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편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자기 돈을 아껴서 노후 준비라는 것보다 그냥 그때 욜로라고 또 하지만 그냥 돈을 그냥 써버리는 게 이 사회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네, 현실적으로 특히 뭐 용돈 받는 친구들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. 친구들한테 빌렸으면 빌렸지 아니면 얻어먹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또 요즘은 취업도 늦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결혼 이런 걸 다 떠나서 나 즐거움 찾는 데만 써도 돈이 모자라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보수 논객 예전에 이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좀 약간 싫어하는 뭐 꼰대라 그러나요? 아니면 좀 이렇게 지적질 많이 하시고 우리는 맨주먹에 대한민국 이뤘는데 그때는 니아크 깔고 양말도 못 신고 고무신에다 맨발로 다녔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옷에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헬조선이냐? 대한민국이 훨씬 천국 밑에 한국이 있다. 그 얘기를 하실 때 두 분의 그 논쟁에서 잠깐 생각이 좀 났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지금 청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.
네.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더 트라이를 할 수 있고 더 성공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또 젊은 세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기성세대로서 봤을 때는 젊은 세대들도 또 이해가 가요. 왜냐하면 머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세대이고 또 이미 기성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보면서 아 부모들이 지금 사실 좀 힘들어하는 느낌을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지금 기성세대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아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정의를 앞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발전하고 좋아질 일보다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를 아예 좀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는다. 이런 생각을 가정 내에서부터 좀 이제 느끼는 거죠. 왜냐면 우리 M세대들은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알파고만큼 좋지 않습니까? 네, 오늘 뭐 많은 논란도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옳다 그르다의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정보 분야 직톡에서 다루어 봤습니다.